끔찍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두 아들을 둔 40대 가장이었습니다. 범인은 개인적인 친분이 없던 같은 아파트 이웃이었는데요. 범인은 1m가 넘는 일본도를 휘둘렀다고 하죠.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지금 구속 전 피의자 신문하고 있죠. 조사 진행 중입니다. 잊을만 하면 벌어지는 묻지만 살인 사건, 범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오늘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이번 사건이 정말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속속 관련된 속보도 나오고 있고 오늘 아침 10시 반부터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출석할 때 취재진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예. 화면도 보고 뭐 미안한 거 없다. 네, 미안한 거 없다. 유족에게. 피해자에게. 단답형으로 하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뭐 스파이 얘기가 계속 하고 마약 검사도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스파이에 악용될 거 그런 얘기하면서 하니까 논리적으로는 이건 망상살인이라고 하는데 망상살인의 단계가 한 3단계 이상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논리적 귀결이 되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망상살인이라고 표현하셨죠? 예, 이걸 망상살인이라고 표현할 거기에 수 있습니다. 3단계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망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망상 에피소드가 사실은 논리적이지 않고 막 좌충우돌하는 형태죠. 뭐가 보인다느니 예를 들면 뭐 헛것이 보이는데 그게 뭐 누구 같다느니 뭐 이렇게 좀 너무 뭐라 그러나 완전 비현실적. 그 다음 단계는 현실적인 것과 조금 연결되고 그 다음엔 무엇인가 연결되는 음모론과 연결되는 단계.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그럴 수 있나? 내 귀에 도청 장치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있나? 이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가 지나면 그 단계에 들었으면 직접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된다. 예. 예를 들면 살인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총격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자살을 해야 된다 이런 직접적 행동 단계를 나가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한 몇 단계까지 있습니까? 보통 한 뭐 학자들에 따라는 다르지만 한 5에서 6단계 정도. 근데 3단계까지 지금 보고 예. 계시는 겁니다. 일단은 이 사건 개요 짧게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 29일 밤에 벌어진 일인데요. 짧게 좀 개요 안내 좀 해주세요. 사건의 발생은 29일부터 30일 넘어가는 사이에서 발생한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정문 앞에서 피해자분이 아마도 거기서 그냥 뭐 저기 거닐고 계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니까 잠깐 내려와서 담배 피우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뭐 그러신 것도 있고 쉬시려고 한 것 같은데 그 범인이 일정 뭐 시비를 건 건지 아니면 자기 눈에만 보이는 무엇인가에 대한 망상이 떠오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을 가고 도망가는 거 쫓아가면서 이제 찌르고 베고를 반복했고 관리사무소 안에 들어가서도 신고한 후에도 그 행위를 계속해서 결국은 이제 범인은 도주했고 이 피해자분은 병원에서 과다 출혈로 돌아가시게 된 상황이고요. 바로 이제 잡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네. 예. 그런데 이 범행 도구가 일본도지 않습니까? 일본도면 우리 일본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긴 칼이죠? 허리에 차는? 그렇죠. 조선검과 일본검의 차이는 조선검은 좀 작고요. 네. 일본검은 그거보다 좀 길고 약간 휘어져 있는 상태인데 뭐 그걸 굳이 세세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소지 허가라든가 아니면 소장하는 거 그리고 사용하는 거 이런 것이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흉기가 일반적이지 않은 흉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이 일본도를 지금 설명해 주셨잖아요. 1m가 넘고 뭐 휘어져 있고 이게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하게 그걸 제작하는 사람이나 중개하는 브로커들이 이해관계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생각하시면 이걸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일반인이 그냥 살 수 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걸고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줘? 저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허가까지 다 원스톱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한 개당 많은 경우는 300~400만 원까지 하고요. 예. 더 비싼 건 그 이상도 하고요. 예. 거기에다 장식도 받고 그러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100만 원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는 허가 소지까지 포함된 속달료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대단히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그냥 넘겨주는군요. 그리고 뭐 이건 제가 좀 저희 그 후배가 이게 이제 경찰서의 생활 질서기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네. 뭐 그 관리하는 인원도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없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도 그겁니다. 실제로 그거를 브로커 해주는 사람이 전직 경찰이고 그러니까 석 달이 빨리 되는 거고 그리고 날을 세워주는.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는 날이 없는 거죠. 이게 보니까 그 허가증에 장식용으로 허가를 받았대요. 그렇죠. 장식용으로 허가를 받고 나서 날을 세워버리는 겁니다. 장식용은 그 날이 없군요. 날이 있죠. 있는데 그게 갈리지 않은.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엌칼 정도도 날카롭지만은 이런 어떤 날선 칼은요. 그보다 훨씬 더 높게 아주 종이가 아주 샥 베이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는 아예 연마 단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체를 아예 원스톱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날을 쓴다는 게 날이 완전히 없는 것과 보통에 있는 것과 네. 지금 이거 좀 살인이 가능한 정도의 아주 그 전쟁용 무기 형태로도 할 수 있는 네. 왜냐하면 그게 소위 말하는 소장하는 사람들한테 소위 인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단계를 브로커가들이 이걸 조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심각한 단계죠. 일단 뭐 이제 지인을 통해서 들으셨던 그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중간에 아까 뭐 경찰도 약간 연결이 돼 있다 하셨는데 그 이제 일부에 그런 사례를 잠깐 언급을 해 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도 이건 너무나 끔찍한 흉기인 건데 그렇죠. 지금 이걸로 공격을 해서 피해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조금만 휘둘러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아까 제가 날 말씀드린 것은 부검상 나온 것만 해도 자절창이라고 하면은 이게 더 잔인한 것은 그냥 찔러서 살해한 게 아니라요. 배에 계속 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소위 말하면 좀 오래 한 거죠. 그게 더 잔인한 겁니다. 그런 용도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용도 자체를 이렇게 쓰게 못하게 해. 그래서 나를 안 세우는 거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이번 사건 계기로 일본도 뭐 지금 경찰도 오늘부터 전수검사 들어갔대요. 긴급 점검 들어간다는데 이 일본도를 소지한 사람이 8만 명이랍니다. 8만 개가 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게 조금 더 많은 건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거 석궁 다 포함하면 20만이 넘지만은 네. 요 정도만 8만인 거고요. 예. 근데 거기다 조금 가수가 더 들어갑니다. 예, 한두 개. 예. 그렇습니다. 비교를 해드리면 권총 같은 게 한 2,000여 종? 예, 그 정도 된대요. 2,000여 종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일본도 소지자가 한 8만 명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이제 일본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즘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은 이 범인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앞서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망상살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범인 37살 백모 씨로 나오더라고요. 백 씨입니다. 프로파일러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같으세요? 망상의 단계가 굉장히 빨리 진행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 정도 다닐 정도면은 그 망상 단계가 높지 않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네. 회사도 이제 대기업을 다녔다고 하니까 그리고 작년 뭐 말쯤에 이제 퇴사했다고 하니까 그 상태에서 뭐가 좀 뭐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총 이 도검을 소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검을 왜 소지했을까? 그러니까 본인을 방어해야 되겠다. 아니면 뭔가를 실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 상태가 됐다고 몇 달, 한 서너 달 사이에 급격한 망상이 진화됐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성이 굉장히 높아졌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30대 후반 정도면은 일정 정도의 조현병 의증 형태가 심각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기사를 보면 이 사람이 정신병력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조현병 의증이라는 말씀드린 그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증상은 있는데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 사실은 그런 존재가 되게 위험하다고 보통 말을 하죠. 네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30만 정도의 조현병 있지만은 그분들은 그래도 위험성이 낮고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은 그와 비슷한데 공격성이 상당히 있는
그 유사한 형태의 어떤 사람들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사람이 그런 형태가 아닐까. 그래서 이가 조현병이란 말씀 안 쓰고 조현병 의증이란 말씀 쓰시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도를 구입한 거 일단 그 허가증을 받은 게 올해 초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건 과연 이 사람 살 때부터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마 나를 세워달라고 했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를 만지면서 했다고 하면 그 증상이 그 당시부터 있었을 것이고 날 부분이 없었다고 하면 조금 조금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다고 보거든요. 아, 구입할 당시에는. 예, 당시. 그러니까 공격성이 약간 되죠. 그러니까 날이 서 있으면 바로 공격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렇지 않고 말하자면 그거를 일종의 애착 인형 형태로 가지고만 있을 형태였다고 하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 단계를 정확히 판단을 해봐야 되고. 그것도 그럼 확인을 해봐야 되네요. 해봐야 되는. 나를 언제 세웠는지. 예. 구입할 근데 때부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이들하고 뭐 칼싸움하자고 이렇게 그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뭐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 예. 자기가 또 신고를 2-3번 했고 남이 신고한 게 해서 7번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라고 하면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공격성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형태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것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왜 하필 그 시각에 그 피해자였을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사람이 피해자를 특정하고 범행을 한 것이냐 아니면 일단 나가서 눈에 띄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일까? 이게 약간 고의성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은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이 있었을 것이고 불면증을 해소하기는 일환의 목적으로 그 칼을 가지고 야밤에 돌아다녔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분이 하필 그 정문에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문제가 아니라 네. 하필 거기에 그렇죠. 원래 없었어야 되는데 그분이 있어갖고 아마도 그런 망상이 확 올라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일단 나갈 때부터 누가 눈에 띄면 바로 범행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네요. 예, 그러니까 보통 그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그 공황장애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상태가 돼서 밖으로 탁 튀어나가는 겁니다. 네. 튀어나가면 그때는 이미 이만큼의 공격성이 있는 상태였죠. 근데 하필 그분이 피해자분이 하필 거기에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뭐 이런 범행 대상을 정할 때 뭐 나보다 약한 존재를 여성 아이들을 뭐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또래 혹은 해서 열등감을 나한테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범행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후자가 되겠죠. 아. 예를 들면 공격 대상이 아마도 뭐 예를 들면 그 회사에서 자신을 그렇게 뭐 혹시라도 예. 좀 안 좋은 소리를 했던 사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오갈 예. 수 있으니까 오가는 거는 자기의 망상이니까 그런 사람이 확 떠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든가 여성이라든 존재가 아니라 자기와 비슷한 형태의 남성을 일종의 그 칼을 가지고 공격한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망상살인 이런 표현을 앞서 해주셨죠. 범인 백모 씨. 예, 경찰에서는 정신감정 의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 검사 하려고 했는데 일단 거부했대요, 본인이.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사를 받게 될 텐데 이 사람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홀똘하게 자신의 정신을 집중하고 있을 상태라고 보는데 굉장히 안 좋은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정신감정이 중요하냐면 이 사람을 치료가 필요한 단계인지 네. 아니면은 일종의 이거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으로서 빠져나갈 생각으로 그런 어떤 소리를 계속하는 건지 명확히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급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상태라고 하면은 치료를 병행하면서라도 재판이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상태를 아직 판단을 못 하겠는 거는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다른 이유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신감정 이야기가 나오니까 만약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이거는 약간 형량에도 좀 참작이 되니까 그럴 그 수 있죠.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법률가 분들은 분명히 우려를 하시죠. 왜냐하면 네. 그렇게 계속 저렇게 떠들고 뭐 사실 화면상으로도 저렇게 하면 분명히 영장 전담 판사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직접 재판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심신미약으로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감형이 되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근데 정확히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러려면 정신감정이 필요한 겁니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정신감정을 할 때는 본인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꾸민다는 게 안 먹힙니까? 그 법무병원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거를 좀 빼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걸 속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걸 좀 제대로 좀 평가를 하는데 또 거기서는 전문가분들은 그거 잘 안 속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전문적으로 네. 감정을 이제 하신다는 걸 텐데 이 수사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 왜 밖으로 나가서 그 당시에 고의성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 피해자와 어떤 접촉면이 어느 정도 있었냐. 예를 들면 지금 보통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접촉면이 없었다고 보는데 본인이 계속 그 피해자를 주시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자기 망상을 통해서 그 망상으로 네. 저 사람을 공격해야 되겠다는 걸 반복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다른 형태의 범죄의 범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정신병력 관련된 거는 사실은 교도소 안에서의 어떤 치료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 다음에 처리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왜 그 시간에 그 상대를 대상으로 그 칼을 가지고 소지한 것은 이걸 하려고 했는가. 예. 이런 것까지 한 3개 정도로 수사가 진행돼야죠.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도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은 프로파일러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